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어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외교부 인사들하고 회담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침부터 오전부터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 결과가 쭉 나왔는데 정말 뭐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남북 교류 협력 강력하게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게 그냥 뭐 하루를 장식을 했는데, 자, 남북 협력하고 싶으면 탈중하라. 비건의 답안지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미 현지 언론 그리고 미 국무부의 반응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한국 주류 언론에서 나온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주류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남북협력 강력하게 지지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비건이 들고 온 답안지는 뭔지, 우리 한국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건 뭔지, 뭘 알아보러 지금 왔는지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동맹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 기자회견을 쭉 이렇게 보면 이번 순방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며 미군과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적 과제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한미관계는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미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순방, 이 순방이 어디냐? 바로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스케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건 부장관에 대해서 과거 비건 부장관이 이 부장관으로 승진하기 직전의 직책이었던 이 한반도 워킹그룹, 여기에 이 특별대표, 미국 측 특별대표였던 그 직책만을 염두에 두고 마치 비건의 이 지금 현재 역할이 남북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 조율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지금 그냥 뭐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비건 부장관은 미 국무부의 넘버 2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무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부장관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분야의 차관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외교부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 둘이 있죠. 외교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이런데 비국무부는 장관, 부장관, 그리고 차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부장관의 방문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그동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외교안보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한국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냐, 이걸 하러 온 것이지 마치 남북관계 그리고 미북관계 뭐 3차 정상회담,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비건 부장관이 오기 전날 미 국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FFVD, 즉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비건 부장관이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다시 완전히 그걸 하고는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냐?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외무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7일이에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방문을 마치면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회담의 주제는 여러 가지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 정세,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등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고위급이 마주 앉아 솔직하고 상세한 대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조율 중이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의 이런 대화는 매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정이 된다면 이번에 방이라는 비건 부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의전상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아니죠. 이제 차관이나 이런 사람이 하겠죠. 자기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폼페이오가 이런 일로 자꾸 다닐 수 없으니까 비건 부장관이 왔을 때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는 뭐냐?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 정세, 즉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다 이겁니다. 북한 문제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이건 뭐냐? 지금 중국의 여러 전행들 아닙니까? 코로나19 관련한 문제,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문제를 비롯한 이 중국의 무역 문제, 1대1로, 그리고 중국의 이 팽창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죠. 이거 지금 의논하고 싶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비건이 한국에 온 날 미 의회에서 무거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이제 쭉 보도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는데, 이게 비건 부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딱 회담하는 그 시점에서 미국에서 의회, 연구소, 의회, 제야, 언론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많은 주문들이 쫙 나왔어요. 한국 관련해서. 그 말은 비건 부장관이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자, 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즉 미 국무부 관영통신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영 언론. 미 의회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공화당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국제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올리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제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영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주와 같은 동맹국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을 용감하게 대적하며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그리고 제임스 이노프 상원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선택해야 된다, 이제.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 미국, 동맹국 다 선택해. 미국은 이미 선택했어. 자, 그럼 뭡니까? 동맹국도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호주는 정말 중국이 엄청난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운 선택을 했잖아. 호주처럼 다들 선택해. 이런 요구를 미 상원의 외교 전문 상원 의원들이 동시에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바로 비건이 오는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브루킹스 연구소는 친민주당 계열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진보적인 그런 성향인데,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주장을 그 이제 민주당에게 압박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는 것을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 CIA죠. 동아시아 태평양 선임분석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로 활동 중인 정박 석좌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을 존중해온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한다 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 사이의 틈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박 석좌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미국의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주요 타겟이다 라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서울을 향한 베이징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중국이 곧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할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은 한국을 이 아시아 지역의 미 동맹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에게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게 바싹 엎드려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미동맹 사이의 틈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계속 이제 틈을 버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동북아에서 미국이 린치핀 역할을 한다. 린치핀, 주춧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일본을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주춧돌, 일본은 기둥, 그리고 이제 이 코너스톤 사이드에 있는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데 코너스톤. 그래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보고 일본은 기둥으로 보고 이러는데 기둥이 없어도 집이 무너지죠.
주춧돌이 없어도 집이 무너지죠. 이러니까 한국도 일본도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한국은 리치핀, 일본은 코너스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주춧돌이 무너지게끔 중국은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 중국의 이런 공세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공세를 막아내야 된다. 라고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이 나왔어요. 똑같이 비건 부장관이 오기 직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선택지가 던져진 미국인데 비건은 그걸 확인하러 왔어요. 자, 비건은 부장관이고 그 아래에 이제 차관들이 있죠. 그 차관 중에서 국무부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즉 국무부 관영 언론이죠. 와의 인터뷰에서 6월 26일 날, 즉 열흘 전에 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관장하는 그런 이 차관이 했던 이야기, 당연히 한국에 던진 이야기인데 비건 부장관이 당연히 그걸 하러 왔겠죠. 비록 이게 남북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남북관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비건의 지금 임무가. 그리고 직위가 나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경제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즉 EPN의 핵심 당국자로서 최근 한국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어떻게 한국에게 보복하는지 지켜봤다. 중공은 불량배다. 불량배는 친구들과 같이 뭉치면 물러나기 마련이다. 전 세계가 이를 깨닫기 시작했다. 중공이 만약 한국에게 보복하면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곁에 서서 필요한 일은 어떤 일이든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사드 보복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뭉치자. 뭉치면 겁 안 난다. 한국, 중국 겁내지 마라. 불량배들, 우리 뭉쳐 다니면 겁 안 내지 않느냐. 혼자서 다니면 이제 불량배들이 가서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무슨 돈을 뺏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뭉쳐져 있는 그룹들에게는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뭉쳐져 있는 그룹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인데 뭐가 겁나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경제번영 네트워크, 즉 화웨이 제재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한국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열흘 전에 차관이 했고 그럼 비건 부장관이 당연히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결정했냐?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 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MD 이야기를 이제 또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졌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물론 발사 이전 최소한 두 번째 미사일이 나가기 전에 적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공격과 수비 역량 모두 발전시켜야 된다. 미군은 여전히 공격과 방어를 통합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바꾸고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며 동맹국과의 공조 역시 잘 안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때때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 확장을 꺼리는 경향도 보였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미사일 공수 역량 통합이 적의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분쟁 수위를 높이거나 확대하는 건 아니란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CSIS가 역시 비건이 오기 전에 지금 의회 야권연구소 여기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싱크탱크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것들이 한국, 미국, 일본 이런 영내 이 동맹국들의 공통된 위협이다. 이건 미국만의 위협이 아니다. 그런데 저게 탄도미사일이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때리려고 하면은 일단 그것을 막아내는데 제일 좋은 것은 아예 못 쏘게 그냥 선제 타격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쏘는 거는 막아내고 2탄은 못 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쏘는 거 1탄은 막아내고 2탄은 바로 때려서 수비와 공격, 공수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서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 그런데 지금 따로 하지 않느냐. 뭉쳐야 된다. 한국도 지금 일본과 같이 하는 이 동북아 MD 네트워크에 동참해야 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도 모자라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 즉 사드 배치하는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황당한 일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 한국을 잘 설득해라. 이게 한국의 방어 역량, 공격, 뭐 분쟁 수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방어 수준이 높아지면은 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때릴 수 있으니까 더 이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안 맞으려고 더 우리를 더 때릴 거야. 이제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 역량, 방어 역량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어야 적이 함부로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 공수 능력이, 공격과 수비 능력이 강화되어야 전쟁을 막는 길이다. 그걸 설득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비건이 이거 설득하겠죠.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동참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SIS가 제시한 이 공수 역량 통합의 의미는 뭐냐? 바로 공격은 이거죠. 공수 역량이니까 공격은 미 육군의 중거리 탄도탄, 지금 뭐 중국이 계속 한국이냐 일본이냐, 미 육군의 중거리 탄도탄 배치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이제 중거리 탄도탄, 사정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미 육군이 개발을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이에요. 이제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이냐 일본이나 어딘가에 지금 배치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한국이죠. 왜? 일본에는 그래도 아직은 평화헌법, 구조, 뭐 전수방위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하는 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지금 아베 총리가 이걸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미국이 그 공격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친일파 그러는데 그 진보들, 그 좌파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토착애구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토착애구는 그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서 미국이 원하는 이 공격 역량을 우리가 갖추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 굳이 일본 같은 거 끌어들여서 여기서 때리고 이거 할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면 일본이 공격 역량을 못 갖추게 됩니다. 왜? 미국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논란 속에 굳이 일본을 그렇게 완전히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거든요. 국제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 육군 2000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우리가 배치하자. 배치하라. 아마 비건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PRSM, 이 프리즘 700km짜리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하이마스. 이것을 뭐 신속하게 전개시켜서 때리는, 지상을 때리는. 그리고 이제 JLTV 같은 소형 전술 차량에 지대함 미사일 막 가지고 와서 이론에서 그냥 뭐 이 중국이 말하는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해군 전력들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냥 지대함 타격. 이걸 이제 해군과 해병대가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이거의 전초기지가 돼달라. 그리고는 이제 수비 역량,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은 지금 패트리어트 그리고 뭐 엠셈 이렇게 저층 방어밖에 안 하는데 다층 방어 해야 된다. 다층 방어, 사드 그리고 SM3 이렇게 해서 고층, 중층, 저층 다층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탐지, 요격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지금 하고 있는 C2BMC 여기에 한국도 지금 코드를 꽂고 같이 하자. 그걸 지금 비건이 논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비건이 들고 온 답안지 한국은 뭐라고 쓸 것이냐? 저는 안 쓸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비건은 그래, 니들이 남북관계 협력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 해. 이거 해주면 우리 뭐 좀 니들이 지금 통일부 장관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국정원장도 바뀌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북한하고 가시적인 성과 좀 내고 싶을 건데 그거 하고 싶으면 대중국 포위망 그리고 MD 네메시스 프로그램 화웨이 제재 이런데 동참해. 그거 안 동참하고 이걸 원한다? 우리는 FFVD야. 이거 우리 원칙이야. 그 원칙 변한 적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완전히 지금 장밋빛 분석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 사드 뭐 MD 우리 같이 동참할게, 화웨이 제재 동참할게,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그거 동참할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그러면은 남북관계 그냥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북한을 지원해주고 싶고, 북한은 지금 식량 사정 너무나 오래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식량도 좀 지원해주고 싶고, 이러면은 비건이 말하는 대중국 포위망 적극 동참,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 대한 전향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같이 가는,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하고 지소미아 파기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이 하는데 지소미아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확실하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비건 부장관이 아마도 그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손을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